인구 1억 5천만 명을 가진 엄청난 사이즈의 국가. 그런데 그 인구 중 95%가 한국을 사랑한다고 하는데요. 그 국가는 바로 러시아입니다. 그리고 비단 러시아 국민들만이 한국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현 시점 러시아의 국가적인 입장에서도 가장 핵심 파트너가 바로 한국이라는 소식입니다. 러시아 정부 기관지인 로시스카야 가제타에 러시아와 한국의 외교 수교 30년을 기념하는 기사가 실렸는데요. 그 내용을 통해 한국에 대한 러시아의 관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사는 정확히 30년 전 한국과 소련의 외교 관계가 수립되었고 30년이 지난 지금 러시아인과 한국인들은 서로에 대해 훨씬 더 잘 알게 되었으며 많은 협력 분야에서 상당한 성공과 성과가 있었지만 동시에 서로에게 더욱 친밀해지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 전하고 있는데요. 사실 러시아와 한국 관계의 역사는 결코 30년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기사는 러시아 제국과 과거 조선 왕국은 1884년 7월 7일 우호 무역조약을 체결했지만 그 이전부터 양국 대표가 접촉한 바 있으며 양국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아직도 소수의 러시아인들이 한국을 북한과 혼동하고 있고 많은 수는 아니지만 한국인들 중에도 습관적으로 러시아를 소련이라 부르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며 199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인들은 러시아어를 들어도 어느 나라 말인지 인식하지 못했지만 허나 이제는 러시아어를 들으면 그 즉시 러시아에서 왔죠 라고 말한다며 양국 국민들이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에 많은 발전이 있었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현재의 러시아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한국을 더 잘 이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것도 기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금의 러시아 청년들은 한국 팝 음악인 K-팝을 즐겨 들으며 한국의 TV 드라마와 영화는 매우 인기가 있고 모든 러시아 가정에는 수많은 메이드 인 코리아가 즐비하다는 것인데요. 즉 러시아의 집집마다 PC, 진공청소기, TV, 스마트폰, 자동차 등 한국산 제품들이 가득하며 이 밖에도 교통, 디지털 정부,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기술 개발 및 응용 분야에서 한국의 경험과 솔루션이 적극적으로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러시아가 한국을 어떻게 돕고 있는지도 기사는 설명하는데요. 한국에 위성이 장착된 KSLV-1 발사체를 쏘아올린 데에는 러시아 엔지니어의 직접적인 지원이 있었으며 양국 간에는 이외에도 여러 성공적인 공동 프로젝트가 수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4년부터 양국 간 비자 면제 제도가 시행되면서 양국 국민들의 왕래가 빈번해졌고 눈으로 직접 서로를 보게 되면서 더 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기사는 블라디보스토크가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매우 인기 있는 관광지가 되었으며 팬데믹으로 현재 양국 간의 관광이 어렵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일 뿐이며 러시아와 한국의 국민들은 서로를 방문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이죠. 또한 정치적인 면에서도 양국은 잘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30년 동안 세계적으로는 항상 유쾌한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원칙적으로 직접적인 큰 충돌이 없었던 양국의 경의를 표한다는 기사는 대부분의 논쟁은 언론들이 부추겼지만 양국 정치 지도부는 이에 집중하지 않고 좋은 이웃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상호 이익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사는 흥미로운 여론조사가 있다면서 한국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이야기하는데요. 러시아인의 95% 이상이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관점을 갖고 있다며 이는 세계 평균인 80.3%를 훨씬 상회하는 것이라 설명합니다. 물론 러시아와 한국이 완전한 동맹국의 관계라 부를 수는 없지만 역사적으로 러시아는 한국과 직접적으로 싸운 적이 한 번도 없으며 앞으로도 항상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기사는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는데요. 러시아와 한국은 한반도 상황이 발전해야 한다는 부분에서 많은 원칙들을 공유하고 있는데 한반도는 궁극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고 한반도 내에서 핵무기가 없어야 하며 모든 문제와 분쟁은 오직 외교를 통해서만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고 최근 몇 년 동안 북한 문제에 대해 러시아와 한국은 교감이 있었다면서 남북한과 러시아 간의 삼국 협력을 지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사는 양국의 관계가 가진 거대한 잠재력에 대해 언급하는데요. 양국 간의 사이가 모든 면에서 순조로웠고 성공적이었다고만 말할 수는 없는 현재 상황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국제회의에서 양국 지도자들은 양국 협력의 엄청난 잠재력에 대해 언급하지만 안타깝게도 서명된 협력 양해각서들이 있으나 바로 실행이 안 되고 있다는데요. 러시아 연방의 대외 무역 수지에서
중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3.6%에 불과하여 한국은 러시아 연방 무역 파트너 목록에서 8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러시아도 한국의 10에서 11위에 머물러 있는데 양국은 서로에 대해 잘 알고 협력하고 있지만 여러 측면에서 볼 때 두 국가의 관계가 가진 거대한 잠재력은 아직까지도 실현되지 않은 채 잠재력으로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남북러 3국 간의 협력에 대해서도 한반도와 러시아를 연결하는 철도 건설, 가스파이프 라인 및 송전선 설치를 포함한 남북러 3국의 프로젝트가 아직까지는 미래를 위한 계획에 불과한 점도 매우 아쉽다는 것인데요. 이는 때때로 북한을 다루는 방법에 있어 러시아의 입장과 미국과 동맹인 한국의 입장은 다를 수밖에 없기에 러시아의 정치인들과 사업자들이 3국 간의 협력 프로젝트를 시행하고자 해도 미국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기에 이 3국 간의 미래 발전 계획에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한 양국 간의 인적 교류에 대해서도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기사는 현재 러시아 대학의 많은 학생들이 한국학 전공으로 학위를 취득하고 있고 한국어 과정은 러시아인들에게 매우 인기가 있지만 그중 기껏해야 10분의 1의 졸업생만이 실제 한국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러시아에서 러시아어와 러시아 문학을 전공한 한국 학생들의 미래도 아직까지는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허나 다행히도 러시아와 한국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는데요. 양국 간의 결혼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자국어 수준으로 러시아어와 한국어를 동시에 구사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으며 러시아에는 한국과의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전문가들과 한국의 열성 팬들이 많이 있으며 양국은 과학, 경제, 무역, 외교 등에서 서로에게 배울 것이 많기에 내년에 수교 기념일을 맞이할 때는 거대한 양국의 잠재력이 구체적으로 실현되어 양국 간의 관계가 더 많은 성공적인 프로젝트들의 새로운 계약 및 성과 그리고 인상적인 무역 지표 등으로 변모해 있길 바란다는 내용으로 기사는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양국 간의 수교를 기념한 이런 헌사를 넘어 러시아는 실질적으로 한국과의 파트너십 강화를 원하는 프로포즈를 많이 하고 있고 우리 정부 역시 러시아의 중요성에 대해 잘 알고 있기에 그에 응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러시아의 타스 통신에 따르면 한국과 러시아는 앞으로 몇 달 안에 공동 투자 기금을 조성할 수 있으며 러시아가 개발한 스푸트니크 V 백신 제조를 한국 기업이 하는 것에 대한 협상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는 것인데요. 러시아의 RT 통신은 한러 정상 간의 전화 통화에서 양국 간의 협력 방안과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방안을 요청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푸틴은 적극적인 방문 의사를 보였다 전하고 있습니다. 팬데믹과 관련하여 신뢰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에 대한 방문 이슈라는 점에서 자국이 개발한 백신을 맞고 가겠다고 하면서 자국 백신의 홍보 효과까지 노리는 푸틴인데요. 그런 푸틴은 현재 한국과 러시아 의회 간의 호혜적인 파트너 관계를 칭찬했다고 합니다. 타스통신은 양국 수교 30주년을 맞아 푸틴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축하 전보를 보냈는데 푸틴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러시아와 대한민국은 정치, 무역, 경제, 과학, 기술, 인도주의 및 기타 분야에서 유익한 협력 경험을 축적해왔다라며 발전하는 양국 의회 간 대화와 지역 간 협력에 대한 찬사를 전했고 아울러 그는 양국 간 대규모 공동 투자 및 산업 프로젝트가 시행되고 있고 현재 UN, APEC, ARF 등의 다자 구조 내에서 지역 및 국제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간의 조정이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양국 국민의 이익을 위해 그리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전체의 안보와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상호 이익이 되는 파트너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자라고 했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한국을 핵심 파트너로 지정한 러시아와 우리가 긴밀한 관계를 형성해야 할 필요성에는 많은 중요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미중 갈등으로 인해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대전제가 흔들리는 현재 미국이 주도하는 일본, 호주, 인도와의 쿼드 플러스로 한국을 추가하고자 하는 미국의 의지에 우리는 동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반면 중국과의 외교 강화도 당연히 불가능한 상황이기에 미중 양국을 제외한 유럽, 동남아시아를 비롯 러시아와 같은 세력들과의 우호적 관계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고 중요한 상황인 것인데요. 게다가 남북 문제에 있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논할 때 러시아는 빼놓을 수 없는 국가이며 동시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직접적인 한반도 정세에 영향력을 갖고 있는 국가이기에 더욱 그 중요성이 강조되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우리와 갈등 중인 일본이 가장 두려워하는 국가이면서도 우리와는 직접적인 이해상충이 전혀 없는 국가가 바로 러시아라는 점, 그리고 우리 정부의 북방 정책에 있어서도 러시아는 아직 주변 독립국에 큰 영향력을 갖고 있기에 무시할 수 없다는 점도 간과할
간과할 수 없으며 러시아의 입장에서도 한국은 그들의 신동방 정책의 중요한 파트너일 수밖에 없는데요. 양국이 가진 기술력이나 강점이 서로 너무나도 다르기에 양국 간의 협력은 강력한 시너지가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비록 한미동맹이라는 큰 틀과 유럽, 중동과 러시아 간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의 입장이 서로 다를 수 있겠는데요. 허나 다자주의 국제 무대에서 러시아와의 우호적 관계는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 있어 앞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강해질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BK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